발성에서 비강은 필수 요소라고 하니까 그럼 비강을 쓰면 되는구나, 콧소리를 계속 울려주면 되는구나 해서 그저 비강만 다시는 돌아와. 안녕하세요, 따미보컬 대표 이상미입니다. 오늘은 비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모든 문제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흔히 이런 콧소리 아니면 이런 허밍은 고음을 내려고 할 때 무조건 필수인 걸 아시나요? 이게 없이는 고음을 내기가 좀 그래. 물론 어딘가를 쪼이든 호흡을 세게 하든 뭐 어떻게 하면 낼 수는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발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법 많이 들어보셨죠? 비강을 울려라, 소리를 앞으로 빼라는 분도 계시고 멀리 보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레이저를 쏘라고 하시던데, 우리가 비강을 울려야 하는, 사용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성문 압차 때문이에요. 이 성문 압차가 뭐냐면, 성문, 그러니까 성대를 기준으로 아래 성문 하압과 위에 상압의 압력의 차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힘의 차이라는 건데, 아무튼 이 압력의 차이를 별로 나지 않게 하압과 상압의 가운데에 있는 성대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이거든요. 성대가 조금 딱딱해지지 않고 말랑하고 유연하게, 아무튼 이 압차가 별로 안 나게 되면 성대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이지해지고 당연히 발성하기에도 편해지겠죠?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압력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이 압력이라는 걸 좀 설명해보면, 호흡이 나가려는 거를 못 나가게 좀 막아주는 거야. 막아주면서 나가지 못한, 못 나간 에너지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압력이라는 걸 좀 형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아요. 성문 하압은 성대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압력이거든요. 대충 설명해보면 뭐 좀 요런 감성 쉽게, 그러니까 성대가 접촉하면 소리를 내면 패시브 마냥 알아서 생겨요. 남은 건 상압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성대 위를 기준으로 호흡이 나가는 어딘가를 조금 틈을 막아줘서, 근데 성대 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압력 공간으로는 인두강 그리고 비강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강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주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구강은 사실상 대기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날카롭게 다시 계속해서 비강을 쓴다는 건 어찌되었든 인두강까지 쓴다는 거거든요. 얘를 안 지나오고 어떻게 비강까지 올라올 거야, 그죠? 아무튼 보다 강한 상압을 위해선 호흡이 나가는 통로가 좁은 콧구멍을 조금 이용해야 되는 비강이 반드시 필수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강은 말이에요, 생각 외로 오해해야 할 소지가 너무 많은 감성이에요. 뭐 누구는 이런 허밍도 비강이고, no 이런 콧소리도 비강이고, 이런 후두가 높은 것도 비강이라고 다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비강을 울리지 않아도 울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봐봐, 비강을 울리면서 코를 막으면 당연히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는 어때요? 비강을 울린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건 어이없죠? 아무튼 뭔가 앞쪽에서 소리가 난다 하면 다 비강이라 하는 게, 이게 좀 오류라는 거죠. 완전 오만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느낌이야. 샐러드 같은 감성, 고급진 말로 포케. 그럼 비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비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걸 추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우리가 숨을 마실 때 입이나 코로 마시잖아요. 뭐 뱉을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쉽게 구강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 호흡을 막아서 호흡을 다른 길로 보내주면 됩니다. 살짝 호흡의 확장 느낌, 여기까지는 호흡을 씁니다 하는 영역 표시해주는 그런 감성. 근데 노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입이 열린단 말이죠. 고음으로 갈수록은 더 열리려고 할 거고, 근데 앞서 말씀드리기에는 압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호흡이 나오는 어딘가를 막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잘 못 나오게 방해해줘야 된다고. 그렇다고 입을 작게 해보자니 아니 뭐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노래적으로 솔직히 좋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소리의 압력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제일 낮은 대기압, 입 밖이겠죠? 구강이 열리면 호흡은 당연히 입 밖으로 나가려 한다. 근데 압력의 이론에서 보면 상압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진단 말이죠. 구강으로 다 빠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답을 찾아내잖아요. 입을 벌리면서도 자연스럽게 호응을 비강으로 보내주면서 상압을 형성해줄 수 있는 바로 혀를 이용해야 됩니다. 혀의 뒤를 살짝 들어서 구강이 아닌 비강으로, 굉장히 좀 아웃풋 통로가 작은 요 콧구멍으로 호흡이 좀 자연스럽고 매콤하게 보내주는 그런 얼큰한 감성. 그러면 뭐 이런 비강을 줄 필요가 없나요? 혀만 이용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신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줘도 돼요. 아니, 줘야 됩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강으로 침투해주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다가 좀 왜냐면 고음으로 갈수록 소리가 좀 엣지해져야 되거든요. 엣지가 뭐냐면, 요까지 말하면 오늘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암튼 고음으로 향할수록 내가 비강에 힘을 더 주는, 무조건 필요로 할 때가 온다. 필요로 할 때 알맞게 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근데 주의할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비강의 비율입니다.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 게, 발성에서 비강은 필수 요소라고 하니까 아 그럼 비강을 쓰면 되는구나, 콧소리를 계속 울려주면 되는구나 해서 그저 비강만 다시는 돌아와 이렇게 비음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성대음, 그러니까 뭐 나아가 고정된 소리까지 같이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강의 세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음으로 갈수록 세져야 돼요. 아무 때나 세게 주는 건 진짜 절대 안 돼요. 필요로 하는 타이밍 때 안 쓰고 미리 쓰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잖아요. 그럼 백날 첫날 아무리 비강을 줘도 못해요 진짜로. 오히려 막히고 두꺼워지고 조절이 안 되고 막 그만! 고음으로 갈수록 무조건 필요로 할 때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라데이션 감성으로다가 세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어느 시점이 넘어가잖아요. 그냥 엣지 소리, 그냥 콧소리에 가까워요. 명심하세요. 고음일 때, 고음으로 향할 때, 그때서 필요로 할 때 주는 거지. 그렇지 못한 저음, 중음 초반대 이런 데서 강하게 좀 큰일 나요. 진짜 조절 못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차피 비강을 주는 건 쉬워요. 혈에는 안전한 장치도 있고 허밍이라는 감각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막 감탄사 다 하잖아. 굿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비강은요, 후두 고정과 성대 당김, 요거를 저항 또는 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다 같이 써줘야 돼요. 그냥 한 세트로 그냥 묶어버리세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생각보다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나의 비강이 조금 너무 먼저 쓰진 않는지, 혹은 고음인데도 약하지는 않는지, 고정은 좋은지 당김은 좋은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